자, 요거 질문이 나왔었는데, 결국, 그러니까 이번 뭐 중간고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뭐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하든, 뭐, 아니면 뭐 페이저 회로, 혹은 뭐 RMS 페이저 회로를 이용하든, 이용할 때 있어서 우리가 적어도 이제 복소수 도메인으로 이제 치환을 한 후에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요거 두 가지가 좀 가장 헷갈릴 것 같아요. 우리가 전류의 방향을, 그러니까 수동보 규정을 만족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류의 방향을 바꿔줘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전류의 방향을 바꿀 때와 지금 복소 전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컴프레스 컨주게이트를 이용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컴프레스 컨주게이트를 이용할 때 이제 그러니까 위상의 설정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라는 건데, 결국 이제 전류의 방향을 뭐 가령 이렇게 가는 전류가 있고 이거를 뒤집어서 이렇게 가는 전류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냥 이때까지는 대략적으로는 마이너스 붙여줘서 마이너스 I 해주면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페이저의 입장 혹은 이제 뭐 위상 혹은 뭐 극좌표 형식의 입장에서 어떻게 바꿔줘야 되느냐, 위상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80도를 해주면 그게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는 결과가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쓰겠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요거를 마이너스 붙여서 바꿔주는데, 그거를 우리가 극좌표 형식, 뭐 아니면 페이저 회로를 바꿨을 때, 그때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180도를 해주면 되더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혈내 복소수라고 합시다. 뭐 컴프레스 컨주게이트, 봉액 복소수, 혈내 복소수로 만들어줄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각도가, 그러니까 원래 값의 각도가 세타라고 한다면 혈내 복소수를 대면 마이너스 세타로 바꿔주면 되더라라는 거. 요거는 좀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여기서 요 얘기가 나와요. 요 얘기가 나오는데 또 뒤에서 보면은, 자, 지금 여기에 요 마이너스가 붙었거든요. 이 마이너스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 지금 요 요거를 우리가 뒤집어주기 위해서 지금 저 마이너스를 붙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동보 규정을 맞춰 주려고, 잠깐만, 여기가 아닌데, 지금 이제 역방향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저렇게 계산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극좌표 형식이 아니라 그냥 뭐지, 이 직교좌표의 형식일 때는 그땐 진짜 그냥 마이너스 붙여주면 돼요. 알겠죠? 자, 요거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좀 짚어줬으면 좋겠는 게, 일단 뭐 지난 시간에도 한번 했었지만 우리가 여기 슈퍼포지션 얘기할 때 전력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중첩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허용되지 않는데 딱 특수한 경우에 그러니까 중첩이 허용되는데,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러니까 뭐 여기 안 써 있구나. 오메가 1이라고, 그러니까 전원의 프리퀀시가 서로 다른 경우, 상이한 경우, 오메가 1과 오메가 2가 달라야 되고, 자, 평균 전력은 허용되지 않는데 복소 전력은 허용된다. 요거 그렇죠? 평균 전력이 아니라 순시 전력. 순시 전력은 허용되지 않는데 복소 전력은 허용된다. 복소 전력이 허용된다는 얘기는 평균 전력도, 그러니까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구하는 데 있어서도 허용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순시 전력 같은 경우, 아니면 이제 오메가 1과 오메가 2가 같은 경우에 뭐 PT 그리고 S를 구할 때 여기는 어쨌든 다 허용 안 되는 거잖아요. 허용 안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류와 전압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중첩이 허용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 회로, 아니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뭐 복소 전력에 해당되는 혹은 순시 전력에 해당되는 그 부분의 전류와 전압을 뭐, 그러니까 반드시 중첩을 이용해라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냥 우리가 뭐 메쉬 여러 개 돌려서 풀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중첩을 이용하면 편할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중첩을 이용해서 전류와 전압을 구하고 그 구해진 중첩에 의해서 구해진 전류와 전압을 이용해서 나머지 것들은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하고 있읍시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했으면 좋겠는 게 전력 보존의 법칙인데, 뭐 전력 보존의 법칙은 뭐
지난 시간에 그냥 결론만 외우자라고 했었어요. 여기 복잡하게 쓰여져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뭐 이거가 어디 갔냐? 11.7이 나와야 되는데. 예, 여기 있어요. 요 내용은 그냥, 예, 뭐 이렇게 멋있는 걸 배웠다라는 기억 속에 남겨두고, 자, 그냥 뭐 전력은 보존된다. 라는 건데, 자, 요 뒤에 있는 요 내용은 좀 이해를 합시다. 뭐 영어로 써 있어서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서 한글로 얘기하면, 자, 한 회로 내의 모든 소자들이 흡수하는 복소 전력의 합은 0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위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죠. 다시 한 회로 내에서 모든 소자들이 흡수하는 복소 전력의 합은 0이다라는 내용이 위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고, 아니면 이제 밑에 쓰여져 있는 내용도 어차피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이 어떤 내용이냐면 같은 얘기인데 좀 말을 바꿔서, 한 회로 내에서 모든 소자가 흡수하는 순 전력은 모든 전원이 공급하는 순 전력과 같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력 보존의 법칙이잖아요. 어떤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공급해 준 만큼 내부에서 소모된다, 흡수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둘 중 하나로 이제 외워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고, 자, 요거 관련해서 이제 조금 이제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자, 여기 전류 I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구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전력 경비라는 거를 구하라고 그랬고, 지금 보면은, 자, 흡수되거나 아니면 전달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는 수동보 규정을 만족할 수 있도록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고 푸는 거를 얘기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뭐 흡수의 관점에서 보는 거고, 여기는 흡수되거나 뭐 공급되거나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밝혀는 줘야겠지. 이만큼을 흡수하고 있고 이만큼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밝혀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그러니까 지금 요 전류를 이렇게 잡았어. 그러니까 뭐 계산을 이렇게 하면 0.791에 앵글 마이너스 71.6도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지금 이 전원,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SV라고 하는 거니까 전원의 입장에서의 어쨌든 뭐 공급되는 거든지 흡수되는 거든지 그 전력을 구하고 싶은 거죠. 복수 전력을 구하고 싶은 거지. 근데 지금 분명히 전류의 방향을 봐서는 어때? 수동보 규정을 만족하지 않게 해놨어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 하면, 그냥 공급하는 전력으로 구하려고 이렇게 했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이거야. 여기는 마이너스 71.6도였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71.6도가 쓰여져 있어. 뭐 내가 이 파워포인트 만들면서 참 중요하다는 얘기야. 파워포인트 만들면서 좀 이렇게 오타가 좀 많긴 했는데 오타는 아니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하면은, 여기 보면은 지금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붙어 있죠.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붙어 있으면 위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 플러스면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꿔주면 된다. 그래서 자, 플러스 70.6도가 나온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실수하기 참 쉽거든.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붙어 있었을 때 우리가 그거의 위상에 부호를 바꿔줘야 되고, 아니면 전류의 방향을 바꿔줄 것 같으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180도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일단 요거를 먼저 이해하고, 이거를 우리가 그 수동보 규정을 만족하도록 바꿔주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승이가 질문했었지. 그치? 예. 생각해보니까 짚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까지는 이해했다라고 치고,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얘는 뭐다? 공급한 전력이에요. 알겠지?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동보 규정을 만족하도록 만들어주면 그거는 소모하는 전력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얘는 공급한 전력인 거고, 자, 나머지 여기 뭐 SL, SR, SC를 구한 얘네들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만족되도록 자, 전류가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아래쪽에 쓰여져 있는 얘네들은 어떻게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구한 거야? 소모되는 전력 혹은 흡수된 전력을 구한 거야. 그래서 지금 앞에서 우리가 여기서 했던 얘기가 그러니까 저기 윗줄에 써 있는 거는 한 회로 내에서의 흡수하는 복소 전력의 합은 0이다라는 게 있었고, 아래쪽에 쓰여져 있는 거는 공급되는 것과 흡수되는 것이 같아야 된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사실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공급되는 것 이퀄 여기 뭐 SL, SR, SC를 합한 것과 같다라고 놓고 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얘도 흡수하는 걸로 한번 바꿔봅시다.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뭐 전압의 입장에서는 바뀔 게 없죠. 자, 지금 하는 거는 흡수하는 입장으로 바꾸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도록. 그러면 전류의 방향을 뒤집어주면 되는 거예요. 전류는 지금 일단 여기까지 구해진 거는 뭐 맞게 구했어요. 그렇죠?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일단 어떻게 해야 돼?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을 뒤집어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180도를 해주면 돼. 그러면 여기다가 플러스 180도 해줍시다. 뭐 마이너스 180도에도 상관없어요. 근데 뭐 굳이 뭐 숫자를 더 키울 필요 없이 그냥 플러스 180도를 하면은 0.791에 얼마지? 108.4도. 180도 더하면 딱 이만큼 나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야 돼? 우리가 계산할 때는 1에 0도에 거기에 지금 요 값 0.791에 108.4도에 대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계산해야 되지. 식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는 그대로 나와야 돼.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떻게 돼야 돼?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지면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지고 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없어지면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0.25 마이너스 J 0.75라는 값이 나와요. 실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 이렇게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수동부 균형을 만족하게 구하게 되면 자 흡수되는 거고 흡수되는 거를 이렇게 구했으니까 흡수되는 거 얘 여기 아래쪽에 있는 얘를 다 더하면 0이 돼요. 자, 흡수되는 전력의 합은 0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앞에서 얘기했던 전력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거를 이렇게 또 볼 수 있어요.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게 하고 구하는데 이렇게 구해도 틀린 건 아닌데 이런 경우에 공급되는 전력이다라는 거는 알려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니까 이 경우를 딱 이렇게 답을 써줬으면 공급되는 전력 뭐 0.25 플러스 J 0.75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겠어. 이해돼요? 자, 그러면 그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자, 요거 같이 해봅시다. 요거는 원래 같이 다시 얘기하기로 했었지. 자, 파워 팩터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파워 팩터 앞으로 가야 되는 거야. 자, 파워 팩터라는 거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파워 팩터라는 거는 우리가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이라는 게 있었고 겉보기 전력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겉보기 전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 평면상에서 유효 전력을 실수라고 했을 때 무효 전력이 허수부에 해당되는 값이 되고 이것의 벡터 썸에 해당되는 게 겉보기 전력, 뭐 여기는 뭐 PA라고 되어 있는데 겉보기 전력 혹은 S라고 하는 전력이 돼요. 자, 여기 있는 요 피상 전력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복소 전력의 매그니튜드를 정의해요. 그러니까 복소 전력의 매그니튜드 값인 거야. 알겠죠? 복소 전력의 매그니튜드 값이 아니 이게 아니라 S라고 하는 복소 전력이 있을 때 요거의 매그니튜드 값을 정의하고 이거를 우리가 피상 전력이라고 부르고 VRMS 곱하기 IRMS 요 각각은 다 매그니튜드 값을 뜻하는 거예요. VRMS 곱하기 IRMS로 정의가 돼. 그리고 자, 우리가 결국은 얘는 실제로 일을 하는 거고 얘는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 발전을 했을 때 전체 발전량은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전체 생산한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그러니까 만들어낸 그런 전력 중에서 실제로 일을 하는 전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얘는 결국은 뭐 일은 안 하는데 뭐 자리만 차지하는 거잖아. 그래서
자,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낸 생산한 전력 중에서 실제 일을 하는 부분이 얼마냐에 대한 것을 파워 팩터라는 혹은 역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 자, 여기 코사인 세타로 그 값이 정의가 돼요. 이 세타 값은 요 값을 얘기해요. 알겠죠? 그래서 자, 요 매그니튜드 값 분의 요 값, 그러니까 요것에 대한 값을 얘기하는 게 코사인 세타로 정의가 되고, 자, 그러면 자, 지난 시간에 내가 요거를 그냥 구분하는 걸로 보자라고 얘기했었는데, 아무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요거에 대한 질문이 좀 많이 나왔는데, 자, 리딩과 레깅 파워 팩터라는 건데, 자, 여기서는 좀 특이하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랑은 좀 특이하게, 전류를 기준으로 잡아요. 전류가 기준이 되고, 전류와 전압의 어쨌든 그러니까 위상관계, 그러니까 리딩과 레깅이라는 게 위상관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전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전압의 위상이 뒤쳐져 있는, 그러니까 전류가 전압보다 앞서 있는지 뒤쳐져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뭐 V라고 하는 것을 G 곱하기 I, 여기 페이저 형태로 씁시다. 자, V라고 하는 것을 G 곱하기 I로 정의하잖아. 그러면 자, 이 G라고 한 자리에 J 오메가 L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뭐 I가 곱해지면 자, 만약에 뭐 전류의 위상을 세타라고 한다면 지금 전압의 위상은 인덕터인 경우에는 90도가 더해져 있죠. 그렇죠? 세타 플러스 90, 아니 세타 플러스 9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압의 위상이 전류의 위상보다 앞서 있지. 전류 입장에서는 전압의 위상보다 뒤쳐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보면 자, RL 회로에서는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뒤쳐져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우리가 레깅 파워 팩터라고 한다. 그러니까 인덕터만 있을 수도 있어. 인덕터만 있을 수도 있는데 뭐 뒤에 문제 나오는 거 보면은 인덕터와 커피시터가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도미넌트하게 인덕터가 더 큰 어떤 그 뭐지? 그러니까 복수평면상에서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잖아요. 인덕터가 포함된 부분이 더 큰 값을 그러니까 뭐 더해주거나 빼주거나 하게 되면 그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레깅 파워 팩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RL 회로는 항상 레깅 파워 팩터를 갖는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게 어떤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역류를 갖다가 보정하는 데 있어서 복소평면상에서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세타 값이 1사분면에 위치한 세타 값인 건지 2사분면에 위치한 세타 값인 건지를 구분해야 돼요. 그거의 구분을 위해서 레깅이냐 리딩이냐를 알려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레깅이냐 리딩이냐를 판단할 때는 방금 뭘로 했어? 임피던스를 계산했죠. 임피던스를 기준으로 봐야 돼. 우리가 뒤에서는 어드미턴스를 가지고 와요. 어드미턴스는 그러니까 어드미턴스 Y는 G분의 1이기 때문에 그 위상의 부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어드미턴스 입장이 아니라 임피던스 입장에서 전류와 전압 간의 위상 관계를 파악해서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이해가 대충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커피시터를 보면 커피시터는 J 오메가 C분의 1 곱하기 전류 I 그리고 요게 V가 되는 거니까 자 얘는 자 마이너스 J 뭐 오메가 C분의 1 곱하기 I가 되는 거고 이 전류의 위상을 세타라고 한다면 지금 뭐 세타 마이너스 90도에 해당되는 게 전압의 위상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전류가 세타고 전압이 세타 마이너스 90도야. 그러면 자, 전류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전압은 여기 있는 거죠. 90도 뒤에 있는 거지. 그러면 전류가 전압보다 앞서 있는 거지. 뭐 90도라는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서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전류가 전압보다 앞서 있다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그래서 리딩 파워 팩터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너무 여기 뭐 이렇게 몰두하지는 말아요. 그냥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의미가 전류의 위상이 전압의 위상보다 뭐 리딩인 경우에는 전류가 더 앞에 있는 거고 레깅인 경우는 전류가 더 위에 아니 전류가 전압보다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뭐 얘만 좀 특이하게 그러니까 전류를 기준으로 잡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했던 얘기가 이제 있었고, 자, 요거를 좀 다시 한번 봅시다. 지난 시간에 좀 설명도 좀 깔끔하지 못했고, 자, 지금 보면은, 자, 어떤 공장이 있고, 소모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100kW를 소모하고 있대요. 그러면 제가 뜻하는 게 뭐예요? 실제로 흡수한 부분이지. 그치? 실제로 흡수한 부분이야.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 평균 전력 혹은 유효 전력.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T로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220 VRMS 라인이야. 그러니까 220V짜리, 그러니까 뭐지? 저거를 RMS를 우리가 한글로 뭐라고 그러지? 시료값. 예. 그러니까 시료값으로 표현했을 때 220짜리 라인이라는 거는 우리 그러니까 전기선을 통해서 지금 공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그러니까 지금 전기선을 왜 강조하는지 조금 있다가 얘기 다시 할게. 그랬을 때, 자, 0.85짜리, 자, 뭐, 레깅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0.95짜리 레깅이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선 사실 뭐 레깅이든 리딩이든 크게 상관은 없어. 왜냐면 우리가 역률 보정을 할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역률이 0.85이더라. 그리고 그러니까 0.85인 경우와 0.95인 경우가 있더라. 그거만 잘 기억하면 될 것 같고, 자, 레깅이라는 거를 굳이 뭐 해석을 하려면 인덕터가 조금 더 이렇게 우세하게 작용하는 그런 경우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0.85짜리 레깅 파워 팩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뭐 PF라고 하는 게 우리가 VRMS, IRMS 분의 유효 전력 P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VRMS, IRMS, 코사인 세타지.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제 코사인 세타 값이 되면 되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주어진 거는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거는 이 값이 주어져 있고, 그치? 그리고 이 값이 주어져 있고, 이 값 혹은 이 값이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는 값들을 이용해서 지금 IRMS를 구하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IRMS라는 값은 VRMS분의 PF라는 거는 이제 코사인 세타 값과 같은 건데 결국은 요 0.85라는 값을 갖다 쓰면 되는 거고, 자, 여기 위에 있는 유효 전력 부분은 여기 우리가 주어져 있겠죠. 100kW라고 하는 게 유효 전력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저 값을 쓰면 돼요.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류를 구했어. 그러면 자, PF, IRMS 그리고 피상 전력 그리고 평균 전력을 구해봅시다. 0.85인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구하겠지만 0.9인 경우가 있지. 자, 평균 전력은 뭐 이거나 같아야 돼. 100kW로 같아요. 근데 여기서 구했는데 자, 전류가 534.8. 자, 이거 어저께 그때도 고치자고 했는데 ARMS라고 바꿔줘야겠죠. RMS 밸류니까. 그치? 그리고 자, 피상전력을 구할 거예요. 피상전력은 자, 매그니튜드에 대한 거니까 저 매그니튜드, 그러니까 VRMS의 값과 IRMS의 값을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나왔어요. 117.66kg. 자, 그러면 이게 얘가 갖고 있는 의미가 이만큼 생산해서 이만큼 실제로 소모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그때 요 전송 선로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가 이만큼이라는 얘기야. 요 관계 이해돼요? 그러면 자, 0.95인 경우 봅시다. 구하는 방법은 동일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모르는 값이 IRMS니까 IRMS를 구하기 위해서 평균 전력 있고, 자, VRMS 값 있고, 여기 역률 PF 값 넣었어요. 그랬을 때 478.5 암페어 ARMS 478.5라는 값이 나왔고, 자,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피상전력을 구하게 되면 VRMS 값과 IRMS 값을 곱하면 105.3kg 값이 되죠. 자, 그러면 이건 또 무슨 의미냐? 자, 이만큼 발전소에서 발전해서 이만큼 쓰였다는 얘기야. 그렇지? 확실히 얘보다 얘가 적게 생산해서 같은 양이 쓰이게 되죠.
그러면 그냥 딱 봐도 이게 더 좋은 경우지.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는 역률이 높을수록 좋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자, 하나 더 이제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 게, 이 전류 관계가, 그러니까 지금 설명이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좀 덜 된 부분이 있는데, 자, 전류가 지금 얘는 높고 얘는 낮은 거야. 일반적으로는 뭐 큰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전송 선로상에서 이게 그러니까 전류가 공급될 때 전류 값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임피던스가 있을 때 임피던스에 지금 I 제곱을 곱하게 되면 이게 뭐가 돼요? 실제로 전송 선로상에서 발생하는 열이 돼. 그러니까 에너지 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에너지 로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만약에 에너지 로스까지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100kW는 실제로 소비가 되고 있는 거야. 저기에 추가적으로 에너지 로스 부분을 더 고려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전체, 뭐, 요거를 뭐, P 토탈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어. 뭐냐면은, 자, 전체는 우리가 100kW, 실제 소모되는 거 100kW, 거기다가 로스 부분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로스는 어떻게 계산되느냐? 우리가 임피던스를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 소비되는 걸로 우리가 생각할 거니까 여기서는 임피던스의 개념이 아니라 저항의 개념으로 볼게요. 그냥 뭐 저항 그냥 쉬운 값 넣읍시다. 1옴. 그러니까 뭐 전송선로에서 1옴이라고 합시다. 그럼 1옴에다가 결국 뭐야? i의 제곱으로 곱해지게 되죠. 그러면 자, 이 값을 제곱해서 여기에 넣었을 때와 이 값을 제곱해서 여기 넣었을 때 실제로 이만큼을 생산하기 위해서 얘만큼도 더, 그러니까 이만큼이 소비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만큼도 더 고려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전류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고, 그런 의미에서 역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역률 보정이라는 거를 좀 해주면 좋겠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뒤쪽에서 이제 역률 보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부터 좀 본격적으로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역률 보정은 결국은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러니까 파워 팩터가 있어요. 그리고 그 파워 팩터는 결국 뭘 뜻하는 거야? 각도를 뜻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는 자, 지금 처음에는 얘 없고 얘 없는 거야. 자, Y만 있어. 어드미턴스예요. 임피던스가 아니라 어드미턴스예요. 자, 어드미턴스 Y만 있는 경우에 지금 여기 복잡하게 그려있지만 결국은 얘인 거예요. 이런 지금 복소 전력이 생산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뭐 아까 중요하다고 얘기는 안 했지만 리딩일까 래깅일까? 자, 우리가 리딩 래깅을 판단할 때 어드미턴스가 아니라 임피던스로 가야 된다 했지? 지금 어드미턴스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임피던스로 표현하게 되면 1사분면에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찬가지로 세타 D의 값을 갖도록 표현되는 거지. 그러면 자, 전류의 위상을 이거를 전류의 위상으로 봤을 때 이게 전압의 위상이 되는 거겠죠? 왜 이거만 쓰냐? 전압의 위상이 되는 거겠지? 그치? 그쵸. 래깅이죠. 네.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전류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전류를 기준으로 보는 거고,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은 전압이, 그러니까 임피던스로 바꿔놓고 보면 전압이 지금 앞서 있는 형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전류의 입장에서는 세타 D만큼 뒤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래깅 파워 팩터가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봅시다. 어드미턴스 입장이에요. 임피던스 입장이 아니고. 어드미턴스 입장이고, 지금 이랬던 거를 최종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YT로 가야 돼. 그리고 여기서 절대 바뀌지 말아야 될 값이 평균 전력, 유효 전력 값이 바뀌면 안 돼요. 얘는 줄어들어도 안 되고 늘어나도 안 돼. 얘는 고정시키고
무효 전력 부분만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자 이렇게 봅시다. 지금 요 값을 우리가 A1 플러스 JB1이라고 합시다. 아니 그냥 이거는 A 플러스 JB라고 합시다. 뭐 가능하지, 복수평면상에 표현하는 거니까. 그렇고 지금 YT라고 하는 게 최종값이야. 최종값은 AT 플러스 JBT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결국 Y1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패러렐하게 추가되는 제가 얼마의 값을 가져야 되냐는 건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얘랑 얘의 값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달라지면 안 돼. A는 AT로 같아야 돼요. 실수 부분은 달라지면 안 된다고 했잖아.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 거는 얘와 그러니까 이게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기 위해서 y1이 얼마의 값을 가져야 되느냐인데, y1은 지금 보면은 아예 그냥 허수축에만 있어요. 그럼 얘를 우리가 JB1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자, J 빼고 BT라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B 더하기 B1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허수축만 생각해 주는 거야. 이거를 위해서 자 어드미턴스를 바꾼 이유는 얘와 얘를 더하면 얘가 되는 거죠. 같은 관계예요. 단 실수 부분은 같아야 되는 거고 허수 부분만 지금 계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요 관계식을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계산을 해주면 돼. 그리고 그랬을 때 최종으로 나오는 게 세타 D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예제가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지난 시간에 같이 풀었었고 하나는 안 풀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어차피 뭐 같은 방법으로 풀어도 되는데 두 개가 방법이 살짝 달라. 그러니까 두 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뒤쪽으로 넘어가서 예제를 좀 같이 풀어봅시다. 자, 여기 리딩 파워 팩터라고 되어 있어요. 리딩 파워 팩터라고 하면은 이거는 뭘 얘기할까? 지금 인덕터일까? 커패시터일까? 자, 우리가 리딩인지 레깅인지를 결국 이제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여기서 아무 얘기 없이 뭘 구하래. 그렇죠? 구하라고 했는데 주어지는 건 딱 하나 있어요. 뭐 물론 이제 파워 팩터가 0.98이 되어야 된다는 거는 있지. 근데 리딩 파워 팩터를 가지도록, 그러면 리딩 파워 팩터는 어떤 게 더 도미넌트한 경우예요? 커패시터 혹은 인덕터 중에서. 오준이 뭐 대답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커패시터가 더 도미넌트한 그런 회로로 만들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봅시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앞에서 풀었던 예제랑 같은 문제이고,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부 풀이는 앞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갖고 왔다라는 얘기로 이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자, 보면은 뭐 요거는 그냥 앞에서 구했던 내용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계산이 바로 나왔어요. 임피던스 G라고 하는 게 전체 회로의 임피던스를 얘기해요. 전체 회로의 임피던스가 자 이렇게 계산이 되었고 그때의 값이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얘의 어드미턴스로 지금 바꿔준 거예요. 어드미턴스로 바꿔주게 되면 이거의 역수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얘 자체의 역수를 구하게 되면 또 저렇게 계산이 되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임피던스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 플러스 방향으로 71.6도로 계산이 돼요. 어드미턴스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71.6도가 되고, 그리고 리얼 값과 지금 이미지너리 값도 지금 달라졌죠. 그렇죠? 자, 요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어차피 결과는 같이 나와. 같이 나오는데 이런 차이가 있고, 계산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우리가 지금 병렬로 지금 값을 그러니까 병렬로 소자를 추가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드미턴스로 바꿔서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이거는 지금 요 얘기하는 거예요. 71.6도였다가 마이너스 71.6도로 바뀐 거가 우리가 지금 이제 역수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분자에 있던 게 분모로 가게 되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추가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자, 지금 우리가 얘를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현재의 파워 팩터 값이 얼마냐는 거야. 지금 71.6도를 넣고 코사인 값을 계산한 거고 그 값이 얼마예요?
0.32예요. 그리고 지금 자 리딩이냐 레깅이냐를 판단할 때는 이거를 놓고 판단한다 그랬죠. 여기가 지금 전류가 기준이 되는 거고 이게 전압의 값이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전류가 전압보다 뒤쳐져 있는 거지. 그래서 레깅 파워 팩터가 돼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자, YT라고 하는 값이 YT라고 하는 건 최종값이야. 최종값은 코사인 세타 값이 0.98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자, 세타 D를 구할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D가 0.98이 되어야 되니까 세타 D라고 하는 값은 자, 코사인 인버스에 0.98을 넣으면 되겠지? 그게 여기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11.5도라는 값이 나왔어. 이해돼요? 자, 11.5도라고 되어 있고 지금 리딩 파워 팩터라고 되어 있죠.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 관점에서 그려도 되는데 그냥 일단 우리가 임피던스 관점으로 먼저 좀 그려볼게요. 지금 얘는 레깅 파워 팩터였어요. 그렇지? 그리고 리딩 파워 팩터 11.5도가 된대요. 그러면 자 처음에 주어졌던 게 이렇게 돼서 71.6도였던 거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아래쪽으로 4사분면 쪽으로 내려가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자, 요 실수축의 값은 동일해야 돼. 허수축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각도가 얼마여야 돼? 지금 11.5도가 되도록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또 편하냐 하면 직교좌표계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직교좌표계로 이용하면 여기가 뭐 A 플러스 JB가 있을 수 있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 AT 더하기 T, JBT라고 했을 때 얘랑 얘 값은 같아야 되고 이 값이 그러니까 이 값에서 이 값으로 변할 수 있도록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자, 원래 이만큼 있던 거를 지금 이만큼 있도록 이렇게 제대로 바꿔주려면 여기에 이만큼을 더해줘야겠 뭐 더해주고 빼주고 하여간 예, 이렇게 계산해주겠죠. 그 값을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직교좌표계로 바꿔놓고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밑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미지너리 파트는 일단 뭐 구해야 되는 거고 자, 리얼 파트는 0.25로 바뀌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0.25이면서 또 하나 주어진 정보는 뭐야? 앵글 값은 11.5도는 또 우리가 지켜줘야 되지. 왜냐하면 파워 팩터가 0.98이 되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지금 이제 임피던스 입장에서 그렇게 된 거고, 어드미턴스 입장에서는 뭐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 0.25는 이제 어드미턴스 입장에서 이제 쓰이긴 한 거고, 자, 그때는 어떻게 돼야 돼? 요렇게 더해져서, 아니, 더해진 게 아니라 요 최종값이 여기가 7.5도가 될 수 있도록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원래 이렇게 있던 거를 이 위쪽으로 가게 만들려면은 지금 이 방향으로 이만큼의 허수 값을 갖는 어드미턴스를 찾아주면 되겠죠. 이해돼? 준아, 이해돼? 네, 그러면 이제 뒤에서 이제 계산을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 그림이에요. 어드미턴스 입장에서 그린 그림이 여기 있고, 지금 처음에 주어진 어드미턴스가 지금 이렇게 뭐 마이너스 0.75에 0.25라고 하는 실수부와 허수부를 이렇게 0.75 마이너스 0.75라는 허수부를 갖는 거를 지금 0.051이라고 하는 허수부와 0.25라고 하는 실수부를 갖도록 만들어주면 돼. 그러면 자 뭐 여기 뭐 쓰여져 있지만 자 y1이라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아까 처음 나왔던 게 yt라고 하는 거는 y 더하기 y1이었어.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y라고 하는 값, 그러니까 yt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알고 있지. 어떻게 알고 있어? 여기 0.25 더하기 j 0.051이죠. 0.25 더하기 j 0.051이 yt 값이야. 최종 값이야. 그거는 자 y라고 하는 값은 얼마예요? 0.25 더하기가 아니군. 여기가 빼기가 돼 있어서 마이너스 j 0.75라고 돼요. 여기에 더하기 y1이 되었을 때 이
등식이 성립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지워져서 없고 결국은 얘만 남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가 남는 거죠. 그럼 y1을 구해야 되는 거죠. 자, y1이라고 하는 값은 얘를 넘겨서 구하게 되면 j0.051 더하기 j0.75가 되지. 그러면 얘와 얘를 더한 값이 이것의 값이 되는 거죠. 그렇게 구한 게 지금 여기 나온 거야. 중간 과정이 좀 생략돼 있어서 헷갈렸을 수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패러럴하게 지금 추가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요 직교좌표계의 요 값을 계산했을 때의 요 연산 결과가 여기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이 J 0.801이 되는 거죠. 저게 추가된 어드미턴스의 값이에요. 자, 어드미턴스의 값인 거고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임피던스로 다시 돌려놔야 되니까 자, 어드미턴스 0.801 지멘스면은 이거를 우리 역수를 취해야 되지. 그치? 역수를 취해야 되고 그 값이 여기 역수를 취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J 1.25가 돼.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커패시턴스 상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얘가 뜻하는 게 뭐예요? J 오메가 C분의 1이라는 거지. 그리고 오메가 값은 여기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자, J 오메가 C분의 1 이퀄 마이너스 J 1.25를 만족하는 C 값을 보여주면 돼요. 그리고 그 C 값이 0.80이다. 이해돼? 왜 커패시터냐라는 거는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왜 커패시터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 있어도 손을 안 들겠지? 그래서 왜 커패시터냐 하면 자, 지금 이게 어드미턴스 입장이에요. 어드미턴스 입장이고 자, 지금 원래 이랬던 거를 이렇게 바꿔주기 위해서 위쪽으로 이만큼을 더해줘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어드미턴스 입장에서 이렇게 됐으면 임피던스 입장에서 어떻게 돼야 돼? 여기에 위치하는 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쪽에 위치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지? 자, 전류보다 전압이 지금 앞서 있죠. 자, 여기 있으면 전압이 이거고 전류가 이거잖아. 전압은 전류보다 뒤쳐져 있어. 전류는 전압보다 앞서 있어. 그렇죠? 그 관계식을 만족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 다 떠나서 임피던스, 그러니까 복수 평형상에 그렸을 때 임피던스 입장에서 1사분면이 있으면은 인덕터, 4사분면이 있으면 커패시터. 그렇지? 예,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자, 커패시터가 추가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커패시턴스 상수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패시턴스 상수를 써야 되는 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커패시터를 그러니까 이용해서 파워 팩터 코렉션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커패시터가 나온다. 이해돼요? 자, 결국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게 인덕터인지 커패시터인지는 임피던스 입장에서 요런 그 뭐 복수평면상의 그림을 그리던 어드미턴스 상에서 그림을 그리던 그 그림을 놓고 판단하면 되게 쉬워요. 그리고 자, 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계산기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 직교좌표계를 이용해서 풀면은 생각보다 되게 쉽게 풀려. 결국 파악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원래 값이 갖고 있던 그러니까 원래의 파워 팩터가 얼마이고 이게 몇 사분면에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최종이라고 하는 얘의 파워 팩터가 얼마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최종 값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이게 몇 사분면에 존재하는지를 잘 파악해서 그 값을 직교좌표계 형식으로 만들어줘요. 그러면 어차피 실수 부분은 똑같아야 되고 허수 부분만 바뀌어야 되니까 계산이 쉽죠. 그렇죠? 자, 질문 합시다. 질문합시다. 정원선, 이해돼? 웃는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질문합시다, 그럼. 창민이. 상관은 없죠. 네, 당연히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저기 패러렐한 그런 지금 소자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붙여줘야 되는 게 패러렐로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병렬 합성 임피던스를 구해야 돼. 그러면 그 관계가 덧셈 관계가 아니라 모 더하기 모 분의 모 곱하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과정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어드미턴스를 도입한 거야. 덧셈으로 하기 위해서. 가능해요. 예, 당연히 임피던스를 해도 되지. 근데 이제 이런 단순한 덧셈 뺄셈 관계가 아닌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어드미턴스를 바꾸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실수부는 동일하기 때문에 허수부에 대한 그냥 단순 덧셈 뺄셈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이해돼? 자, 그러면 다시 120V짜리고 60Hz니까 요걸 오메가를 구하려면 2파이 F를 써야 돼. 여기 어딘가에 2파이 F 계산된 게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있을 거야. 나중에 봅시다. 아, 여기 2파이 F. 그래서 여기 나온 게 여기 오메가 값을 구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자 4kW만큼 어떻게 흡수하고 있대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유효 전력 혹은 뭐 평균 전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자,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도 유효 전력이 주어졌어요. 자, 그리고 뭐 레깅 파워 팩터라고 주어졌고 그 값이 0.8이래요. 그리고 자, 여기는 이제 문제에서 주어졌어. 이제 커피시터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커피시턴스를 이용해서 자, 이 파워 팩터 0.85인 파워 팩터를 0.95로 올릴 수 있도록 해봐라 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파워 팩터가 0.8이라는 얘기는 자, 코사인 세타 값이 0.8이라는 것과 같죠. 그러면 저걸 이용해서 우리가 세타 값을 구할 수 있지. 36.9도라는 세타 값을 구했고, 자, 레깅 파워 팩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어디에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지. 여기 있는 36.9도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전류예요. 그리고 얘가 지금 전압이 되는 이유는 오메가 법칙 때문에 그래. V라고 하는 거는 G 곱하기 I가 되니까 얘의 위상이 0도라고 우리가 기준을 잡으면 뭐 0도가 아니어도 그냥 기준이 그렇다고 잡으면 얘가 갖고 있는 위상이 뭐 30도라고 하면 얘와 얘가 더해져서 이거의 위상이 되니까 결국은 뭐 이 위상이 얘를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36.9도라는 요게 나왔고 커패시턴스를 추가하라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얘를 낮춰줘야 되잖아요, 각도를. 그래서 이 방향으로 이제 뭔가 허수부의 값을 빼줘야 되는 거고 그 값을 빼주고 난 후에 0.95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러면 이제 요런 값이, 그러니까 지금 잘못 그렸어. 에이, 다시 그렸네. 뭘 잘못 그렸냐면 요 값은 실수분은 동일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요 각도가 0.95가 되도록. 그러면 이제 여기 밑에서 보면은 0.95일 때가 얼마인지를 여기 빼놨지. 자, 0.95일 때 18.19도가 되면 돼. 이게 18.19도가 되면 돼요.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 이거에 대한 우리가 직교좌표계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면 돼? 지금 우리가 이 값이 얼마냐면 4천이야. 4천이고 각도 주어졌어. 그러면 여기 실수부에 대한 거 뭐 4천, 허수부에 대한 것도 구할 수 있죠. 그렇지? 그리고 지금 요 값을 우리가 알고 있고 얘에 대한 실수부도 4천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직교좌표계 값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직교좌표계를 이용해서 계산기 계산해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아까 얘기했던 y, t라고 하는 거는 y1 플러스 y라고 하는 그 관계식을 이용해서 나머지 요 값을 구하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조금 약간 다른 방법으로 풀긴 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도록 얘를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커패시터가 쓰인다라는 거는 우리가 음의 방향으로, 임피던스 입장에서 음의 방향으로 허수부를 빼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어드미턴스라면 이게 뒤집어지겠지? 어쨌든, 자, 그거는 이제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간 거고, 자, 여기서 어떻게 푸는지 봅시다. 세타 값이 36.9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자, 요 이제 뭐 S라고 썼는데, 이제 피상전력이에요. 피상전력이, 자, 코사인 세타분의 P로 나타나게 되지. 그치? 피상전력이 뭐냐면 얘와 그러니까 이거 뭐지? P와 Q를 계산해서 나오는 얘가 PA가 돼야 되는데 내가 지금 S를 쓰긴 했는데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겠지. 그쵸? 자, 요 값이 지금 얼마가 돼? 5천이 돼요. 그 이유는 관계식이 이렇게 되어서. 그러면 우리가 Q값을 구할 수 있어. Q값이라고 하는 거는 허수부에 대한 값이고, 그 허수부에 대한 값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3천이 나왔어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게, 얘가 결국은 5천, 아니, 5천이 아니구나. 직교좌표기로 표현했을 때 4천 플러스 J, 얼마야? J 3천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 0.95짜리 파워 팩터를 만들기 위해서 자, 18.19도를 만들어야 돼요. 여기도 지금 여기 절대값 씌워줍시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 이유로 자, 4210.5가 나와야 돼. 그리고 얘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에 대한 값이 4000 플러스 J의 4210.5가 나오면 되겠죠. 그렇죠? 아니. 이거 피상전력이고 Q값 구해야죠. 여기 Q값 구하면 요게 나오고 이게 1314.4가 나오게 되지. 그러면 자, 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 결국은 얘에서 얘를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된 게 지금 이 3000이라는 값에서 1314.4를 빼주고 남는 게 1685.6이 나왔어. 그러면 지금 QC 값이, 그러니까 리액티브 파워에 대한 것이 지금 1685.6이 나오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값을 계산하면, 여기, 이거 잘못했다. 요 식 잘못됐어요. 자, QC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I제곱 그러니까 I제곱 곱하기 임피던스인 거고, 여기서는 GC분의 VRMS의 제곱을 대지지. 그치? 요거 식 잘못됐어. 어떻게 바꿔줘야 되지? 이렇게 바꿔줘, 이렇게. 분수 형태로. GC가 분모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요 GC라고 하는 게 J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요거 분모로 올라가서 자, 이렇게 되는 거고 J 값은 원래 리액턴스 파워 구할 때 J 값은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허수 부의 값만 써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맞았어. 오메가 C 곱하기 VRMS의 제곱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커패시턴스 값이니까 커패시턴스 값 C는 자, 오메가 값은 구해줘야 되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F 값이기 때문에 2파이 F를 이용해서 오메가 값 구해주고 거기다가 VRMS 값 주어져 있지? 그치? 그러면 VRMS 값 120의 제곱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구했던 요 리액턴스 파워 부분 넣어서 계산하게 되면 자, 310.5 마이크로 패러이 돼요. 자, 아까 풀었던 거랑 이제 비슷하기는 해. 비슷하긴 한데 얘는 그 P값과 Q값을 이제 따로 구해서 이제 계산하는 과정인데 여러분들이 뭐 이거든 저거든 개념적으로 좀 이해하고 있으면 푸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연습 분명히 해야 돼. 자, 오늘 수업이 여기까지는 아니고 중간고사 범위는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이제 그 S도메인, 그러니까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거가 자,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게 변환이죠. 그렇죠? 변환의 후에 어떤 도메인으로 가냐인데 이제 S 도메인이라는 거를 우리가는 아니고 어쨌든 그 라플라스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로 치환된 그 관계에서 우리가 트랜스포 펑션 그리고 주파수 응답과 관련된 거를 또 따로 배워야 돼. 어차피 겹치기 때문에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까지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앞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관련해서는 자, 뭐 인트로덕션 있고 지금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퍼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강의자를 올린 거는 지금 여기까지 올렸어요. 프로퍼티에 대한 것까지 올렸고 지금 여기 이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해서 해야 되고 자, 이게 뭐 중요하기도 중요한 건데 이해가 안 될 거야. 컨볼루션이라는 게 이렇게 딱 처음 들으면 되게 다른 세상 얘기예요. 컨볼루션에 대해서 이제 좀 길게 다룰 거고 그리고 나서
자, 요거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자, 15장이 이렇게 맞춰지고 나면 16장은 우리가 지난번에 그 복소, 그러니까 그 페이저 회로 다뤘을 때 어떤 챕터 하나는 완전히 그냥 그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문제만 있는, 예제만 있는 단어 있었잖아요. 16장이 마치 그런 느낌으로 가요. 예제만 이제 잔뜩 있는 그런 걸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제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주파수 응답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간이 좀 남으면, 뭐 안 그러길 바라지만 진도가 살짝 빨라, 사실 지금. 예, 진짜 살짝 빨라서 시간이 좀 남으면, 어, 그 뭐지? 앰플리파이어, OP앰프 관련해서 좀 다룰게요. 예, 그거는 보통은 이제 내년 1학기 때 그 계측기기 설계 과목에서 이제 전자회로 파트를 좀 일부 다루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들을 다루는데, 알아야 되는 이제 뭐 이렇게 영상 장치 혹은 이제 뭐 계측 장치에 대해서 다루는데, 안 듣는 학생도 많기 때문에 OPF는 조금 다룰 수 있으면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서 시간이 남으면, 어디까지나 남으면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뭐 인트로덕션을 봅시다. 자, 일단 여기서는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자, 공업석 배우고 있죠? 라플라스까지 나갔어? 안 나갔어? 좀 나가길 바랬는데 아직 안 나갔구나. 예. 공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변환이 두 개 있어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있고 푸리에 트랜스폼이 있어요. 라플라스가 푸리에보다 앞선 사람이고 라플라스가 푸리에의 스승이야. 예, 그래서 역사적으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먼저, 그러니까 역사적인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먼저 나오고 푸리에 트랜스폼이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그러니까 결국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조금 더 되게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어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그러니까 뒤에 이제 나오겠지. 이제 S 도메인이라는 걸로 가게 되는데, 이 S라는 값은 복소수를 정의해요. 푸리에는 실수를, 그러니까 푸리에 변환이라는 거는 그 변환된 도메인 자체가 복소 도메인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실수인 어떤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간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두 개의 관계가 거의 유사해요. 유사하기 때문에 라플라스 트랜스폼 잘 하면 푸리에 트랜스폼도 잘 하게 되는 건데, 자, 결국은 얘네가 여기에 나왔다라는 얘기는 왜 나왔을까? 우리는 지금 회로를 배우는 거잖아요. 수학적인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되니까. 어떤 도움이 되니까? 회로 해석을 간단하게 할 수 있고, 뭐 어떤 수식적인 계산을 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뭐 페이저 회로라는 것을 도입하고 난 후에 미적분을 안 해도 되게 되었죠. 그렇죠? 물론 강제 응답을 구하는 경우에만 그렇다고 했어요. 고응답을 구할 때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2차 미분 방정식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중간고사를 준비할 때도 2차 미분 방정식 관련해서는 알고 있어야 돼. 자, 다시 강제 응답을 구할 때에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런 간략화된 뭐 페이저 회로라든지 그런 걸 도입할 수 있는 거고, 고용답을 구할 때는 그냥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것과 같이 2차 미분 방정식 혹은 1차 미분 방정식을 풀어줘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게 장점이에요. 마찬가지 얘기죠. 자, 미적분을 해야 될 거를 그냥 대수학적인 뭐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의 연산으로 바꿔준다라는 게 얘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를 계속 할 거야. 우리가 이미 했던 거랑 같아요. 자, 뭐 페이지 회로로 바꾸든 뭐 복소 표면으로 복소 전원으로 바꾸든 어떻게 했어? 일단 실수 전원 혹은 타임 도메인에서의 전원이 주어졌고, 전원이 또 회로가 주어졌고, 그거를 페이지 회로로 바꾸던 아니면 뭐 복소 전원으로 바꾸던 바꿨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푼 다음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원래 주어졌었던 실수 전원 회로로 바꿔주는 그런 형태로 갔었어요. 여기서 마찬가지야. 일단 자, 타임 도메인에서의 회로가 주어져요. 그 회로를 S 도메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라플라스 트랜스폼된 그 회로로 바꿔줘요. 그게 첫 번째야. 그래서 라플라스 그 프리퀀시 도메인이라고 하는 게 이게 결국은 이제 S 도메인 회로를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일단 문제 풀어야지. 문제 잘 풀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어떻게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는 걸 이용해서 다시 타임 도메인으로 돌아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앞에서 단원을 보면 지금 인트로 나오고,
지금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해서 나오고 다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해서 나오고 뭐 요건 좀 다른 얘기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미적분 관계가 있는 거를 이제 대수학적인 관계가 있는 걸로 바꿔서 푸는 거를 이제 연습한다라고 보면 돼요. 자, 나는 그러니까 여기서 커버하는 거는 진짜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회로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만큼만 커버할 거야.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데피니션이나 어떤 그 좀 뭐 철학적인 그런 심오한 거에 대한 질문은 남녀 교수님한테 해요. 알죠? 아, 그건 거기서 커버해야 되는 파트야.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커버할 순 없지. 그치? 그 공학은 되게 편해. 문제 풀어서 답 구하면 되고 모르면 외우면 돼. 그래서 자 봅시다.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이렇게 정의가 돼요. 자, fs라고 하는 걸로 앞으로 쓰게 되면 이게 s 도메인으로 치환된 s 도메인에서의 함수예요. 그러면 어떤 거를 우리가 변환했느냐? ft라고 하는 타임 도메인에서의 값을 s 도메인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그 L의, 그러니까 이게 지금 L이거든. 라플라스를 이렇게 표시해요. 나중에 풀이에는 뭐 이렇게 F를 막 이렇게 휘갈겨 쓰면서 표시할 텐데, 자, 요렇게 표시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결국 뭐냐? 라플라스 트랜스폼된 결과를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 알아야 되는 거는 얘야. 이거를 알아야 돼요. 자, 요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정의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공업 수학에서 배우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좀 형태가 다를 거예요. 어느 부분이 형태가 다르냐면 이 부분에 대한 형태가 달라. 그러니까 이게 나올 거야 아마. 나도 공업 수학 배운 지가 오래돼서 그 확신은 없는데 저렇게 되어야 맞아요. 원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쓸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어디 갔냐? 어디 써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다. 네. 요거는 무시해. 왜 그럴까? 그러니까 있는데 우리는 무시한다는 거야. 없다는 게 아니라 있는데 무시해. 왜? 회로가 켜지기 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회로를 관측하기 시작한 시점을 0이라고, 그러니까 t 0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동작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 우리는. 그 이전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는 없애버리고, 근데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얘기 다시 나오겠지만, 뭐, 불연속성의 문제 때문에 이제 제로 마이너스까지는 포함해요. 근데 어쨌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제로 마이너스 사이의 값은 우리가 관심 영역이 아니어서 그냥 무시해요. 그리고 이것만 푸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S도메인으로 치환하기, 변환하기 위한 지금 공식인 거고 FT라고 하는 어떤 신호, 여기는 뭐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뭐 UT도 들어갈 수 있을 수 있고 뭐 델타 T도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고 그거에 자,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ST를 곱한 다음에 시간 도메인에서 적분을 하면 돼요. 어쨌든 적분은 해야 돼. 근데 문제는 실제로는 계산하는 데 있어서 적분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물론 연습하는 과정에서 적분을 할 거야. 지금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얘를 이용해요. 이게 이제 프로퍼티에 대한 얘기들이고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어떤 함수 혹은 신호의 형태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을 이미 테이블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뭐 이거를 시험을 보던 아니 문제를 풀던 할 때는 이 테이블이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형태들 중에 일단 내가 나한테 주어진 어떤 함수식과 가장 유사한 거를 찾아야 돼. 요거를 잘 찾으면 문제 푸는 게 되게 쉬워요. 자, 일단 뭐 얘랑 똑같지는 않겠지. 뭐 똑같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똑같진 않아요. 똑같진 않은데 가장 유사한 걸 찾아줘. 여기 테이블 15.2에 있는 것 중에서.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이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식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변형을 하면서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일단 뭐 델타 t가 주어졌다 라고 하면 일단
델타 t 값은 1이라는 걸 가지고 시작하고 거기에 뭐 타임 시프트가 있더라 라고 하면은 fs가 지금 여기 요 1이라는 게 fs 자리에 들어가거든요. 타임 시프트에 대한 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s 값을 곱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변형한 형태로 갈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게 목적이 미분적분을 안 하겠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분적분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갈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근데 지금은 연습하는 단계니까 일단 저기 정의에 충실해서 적분을 살짝 해보긴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얘는 일단 정의니까 정의는 알고 있어야지. 그리고 여기에 s라고 하는 값은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약속을 할 거다. 실수값과 허수값. 시그마 값을 실수로 보고 오메가 값을 허수로 봐서 이렇게 계산을 앞으로 할 거예요. 이해돼요? 그리고 자,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15.4절에 인버스 라플 15.34 이렇게 15.4절에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나올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시 타임 도메인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 기억하고 있읍시다. 자, 지금 요게 이제 뭐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존재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에요. 근데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어진 거는 적어도 나랑 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존재한다고 보면 돼요. 공업석에서는 이 컨디션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공업석 가서 질문해. 그렇지? 자, 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지금 FT라고 하는 것이 유한한 값을 가지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지금 그 같은 맥락에서 지금 쓰여져 있는 게 요 얘기거든. 0부터 무한대까지 FT의 익스포넨셜. 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T가 아니라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시그마 T의 DT 값이 무한대보다 작으면 되거든. 그럼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T는 어디 갔냐?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는 결국 적분하면 1이죠. 그렇죠? 그래서 생략됐어요. 그래서 요 컨디션을 가지면 저기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존재한다 라는 걸로 보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하는 데서는 절대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냥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요거 하나만 해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할게요. 자,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테이블이 주어질 거고 이런 것들이 다 테이블에 들어가 있을 거긴 해요. 지금 보면은 자, UT라고 하는 거 기억나죠? 유닛 스텝 펑션. 그래서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는 0의 값을 갖다가 0부터 무한대까지는 1의 값을 갖는 게 유닛 스텝 펑션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써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유닛 스텝 펑션이고 얘를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정의에 입각해서 하면 되는 거고 자, 아까 fs 그대로 썼고 이거 그대로 썼고 자, 이거가 우리가 외워야 되는 지금 이제 계속 써주고 있는데 외워야 되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정의. 자, 그러면 ft의 위치에다가 ut를 넣으면 돼. 이게 ut가 되면 돼요. 그러면 자, 적분 구간이 제로 마이너스부터 무한대까지예요. 제로 마이너스부터 무한대까지는 ut 값이 얼마일까? 1이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 1로 바뀐 거예요. ut가 1로 바뀐 이유가 그래요. 그래서 자,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t에 대한 적분으로 가면 되죠. 그치? 그래서 그 적분을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적분식이 나오게 되고 자, 결국 뭐 계산은 이렇게 되고 s분의 1이 돼요. 자, 앞으로 u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외워야 돼.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를 뭐 내가 계산하고 있을 그런 뭐 이렇게 시간도 없고 그만큼 많이 나와요. 그래서 ut는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은 1이더라 라는 거. 아니, s분의 1이더라. 뭐 델타 t가 1이에요. 아까 봤지만. 자, 그러면 봅시다. ut에 대한 것도 s분의 1인데 1이라는 상수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도 s분의 1이야. 왜냐? 우리는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이기 때문에 1이라는 상수나 ut나 같아요. 되겠지? 자, 요것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나중에 나올 얘기인데요. 자, 극점이라는 것과 0점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극점이라고 하는 것과 0점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S value의 입장에서 fs 값이 이제 무한대가 되는 경우야. 다시 말하면 분모가 0의 값이 되는 0의 값이 되도록 만드는 s 값을 우리가 극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 s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왔지? 그러면 얘의 극점은 0이야.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고 혹은 fs 값을 무한대로 만들어주는 거가 되니까 s 이퀄 0.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좀 뒤쪽에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s 플러스 a분의 1이다. 그러면은 분모를 0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경우이니까 s 이퀄 마이너스 a에 해당되는 게 극점이에요. 이해되지? 0점은 반대로 분모가 아니라 분자를 0으로 만들어주는 거를 우리가 0점이라고 그래요. 자, 요 극점과 0점은 뭐 지금 당장은 뭐 이렇게 크게 의미가 있게 쓰이진 않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이제 프리퀀시 응답 같은데 프리퀀시 응답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보데 플롯이라는 걸 그려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파수 도메인에서 대략적인 어떤 신호의 그 변화를 그려줘요. 거기서는 극점과 0점을 구분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냥 뭐 개념 간단해요. 극점은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는 거, 0점은 분자를 0으로 만들어주는 게 극점과 0점이더라 라고 기억하면 되고, 자, 아까 약속했던 것대로 이제 여기까지 할 거고요. 뒤에 나오는 것들을 잠깐 보면은, 자, 지금 여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 UT라고 하는, 자, 요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주어졌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봤었던, 자, 뭐, 아까 극점 구할 때 나왔던 게 여기서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해서 자, 뭐 라플라스 트랜스폼 여러 개의 라플라스 트랜스폼들을 이렇게 좀 본 다음에 델타 t에 대한 거 1이 나온다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거 뭐 연습 몇 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퍼티로 들어갈 거예요. 프로퍼티에 대한 것들은 뭐 어떤 경우에 어떻게 성립하는지에 대한 건데, 요것들은 결국은 다 나중에 테이블로 주어질 거예요. 아까 보여줬던 테이블 있죠? 그 테이블로 주어질 거고, 거기에 담겨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만 하고 있으면 돼.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 이해만 하고 있고, 그때그때 이런 걸 이용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갖다가 테이블을 활용하는 거를 잘 하면 돼요. 알겠지?